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1.3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63% 하락을 하면서 최근 상승했던 좀 피로감 때문인지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좀 마감을 해주는 하루였고요. 오늘 이슈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자동차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주도주 업종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애플카 관련해서죠. 이 애플카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차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화두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지금 이제 기아차 쪽에 애플카가 좀 파트너십이 좀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계속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업종군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는 상태고요. 이 애플카 이슈가 없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전기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회사였지만 애플이랑 손을 잡으면은 자율주행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가치가 더 높게 가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 보기 전에 시장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추세 안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나스닥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나스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어저께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내려왔죠. 작은 쌍봉의 형태로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오늘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60분 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 자리가 이제 지난 고점의 자리였어요. 근데 어저께 새벽이죠. 지난 고점까지 왔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밀린 상태거든요. 여기서 좀 가까이 보면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는 거였죠. 나스닥이. 근데 우리 시장이 좀 장 마감하고 이 추세를 좀 벗겨놨어요. 돌파를 해서 벗겨놓은 상태의 흐름이고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를 벗겨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상단 돌파 시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지표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함께 보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는 공포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좀 공포가 찾아오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할 것 같다 하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때 급등을 했을 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것이고 지금 새벽에 빅스가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가 급락이 나온 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빅스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자주 보여드린 상품이죠.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달러는 지난 고점이 여기였고 그 다음 고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빅스는 급락이 나왔지만 달러는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 두 번째 외환시장. 둘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둘 중에 하나가 항복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지난 시장 상승 구간에 보면은 이렇게 달러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주식시장이 올라갔죠. 그렇게 좀 일치를 해야 정상인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이 선물이죠. 선물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현재 지금 누적 포지션이 선물을 지금 3월물이죠. 4조를 매도를 해놓고 외국인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4조 매도는 이번 시장 작년 상승하면서부터 처음 나온 수치입니다. 이 4조 매도, 외국인이 선물을 4조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작년 시장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강하게 매도가 없었죠. 오히려 선물을 사고 있었고 매수 우위로 가고 있다가 4조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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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 선물 부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다만 반대로 보면은 또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옵션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상승 쪽에 좀 베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상승을 해도 외국인은 손해볼 게 없다. 옵션 만기일은 이번 달이지만 선물 만기일은 3월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롱으로 가려면은 3월달까지 선물에 대한 포지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해도 외국인은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손해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면은 선물에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옵션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외국인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각 지표들이 반대로 막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튈 수도 밑으로 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재도 없어요. 시장에. 또한 악재도 없고요. 지금 이 단기 좀 상승을 바라보는 세력들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슈퍼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시장에 또 갑자기 나올 악재는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유동성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테이퍼링,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하기도 지금 이른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인 거고, 그 키는 말씀드렸던 여기 나스닥이 새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할지, 여기 키를 좀 나스닥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죠.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좀 변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이 올라간다고 시장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상승 구간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셔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가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확인할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오늘 이제 수급을 잠시 좀 살펴보면은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는 역시 단기 매매성으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코스닥에서도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막 매수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떨어지면은 이제 방어성으로 그렇게 매수는 들어오는데, 시장이 올라간다고 막 공격적으로, 이전에는 매수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 구간에 2조 4천억이라는 좀 큰 금액으로 좀 개인 투자들이 방어를 해준 그런 부분이고, 아직 공매도가 되지 않죠. 지금 공매도가 좀 연장이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5월 3일부터 시행이 되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200이죠.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만 허용이 되고 코스닥은 150입니다. 코스닥은 상위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5월 3일부터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선물 부분이 굉장히 좀 꺼림직합니다. 시장이 좀 상승을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선물을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장의 핵심 키는 좀 나스닥 오늘 새벽에 움직임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시장 지표들이 이제 빅스는 급락을 했지만 달러라든지 이런 선물 부분 현물도 그렇고 좀 수급 자체가 많이 좋진 않죠. 수급이 막 좋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시장을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금 환율도 보면은 원화가 좀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원화 강세로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직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고 있죠. 외환시장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상승을 하면 좋죠. 상승을 하면 저도 기쁘고 구독자님들도 이제 기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게 좀 내재되어 있을 때는 내가 사서 괜히 오늘도 하락을 하니까 또 마음 졸이죠.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일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매일 열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날도 있어요. 설날에 대한 좀 회피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갑자기 새벽에 미국에서 뭐 부양책이 나온다. 경기 부양책이 뭐 슈퍼 부양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사도 전 늦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새벽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스닥 쪽에서 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고 내일 방송에서 그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 갖고 이제 시장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